안녕하십니까. 단칼에 끝내는 투심 읽기 11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1번째 기사는 1월 17일에 나갔습니다. 제목이 향정신성 과민 반응이 영끌족을 낳는다. 상승의 끝물에 올라타고 하락의 마지막에 떠나는 이유. 우리는 익숙한 대상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도 매우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어림짐작 또는 주먹구구 아니면 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위는 대표성과 친숙성 편향에 기인합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곧바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막기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생각의 지름길입니다. 이 첫 생각이 어떤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잠깐 멈춰서 가지고 한 번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실 이러한 행동은 초보자들에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빠른 인식과 해결책이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하게 들기에 실수할 가능성을 가려버림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군중들에게는 단순한 슬로건이 가장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을 장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친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에는 지나치게 가중치를 둔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든가 아이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또 사건이나 사고 아니면 재난이나 전쟁 이러한 비극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정상적인 범주에 드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만들 때에는 이 3B를 활용을 해서 인간의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즉 미녀, 아기, 동물이에요.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하면 주목도가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대표성과 친숙성은 역시 진화의 산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을 내리지요. 그러나 과거 지금과 같이 복잡하지 않은 자연 생태에서는 위험이라는 것이 천적을 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쿵 하고 뭔가 뒤편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한가로이 분석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 이벤트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행동이 먼저이고 뒤를 이어서 반성적인 사고가 작동을 합니다. 행동 경제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 린다라고 하는 아주 이쁘고 지적인 여성이 있습니다. 차분하고 학구적이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린다는 대학에서 문학과 환경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린다의 현재 직업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십시오. 자, 첫 번째, 린다는 도서관 사서이다. 두 번째, 린다는 도서관 사서이며 환경운동단체의 회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린다는 금융업계에서 일한다. 자, 3초 드릴 테니까 직업을 추론해 보십시오. 자, 이 조사에 참여한 피실험자의 과반수가 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학구적이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선택할 만한 직업이 사서와 환경운동단체의 회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앞서서 말한 어림짐작입니다. 그리고 피실험자의 약 30%가 1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잠깐 멈춰서서 약간의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린다는 환경운동단체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그래서 2번은 1번에 포함이 됩니다. 이 질문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타당한 선택은 3번입니다. 현실에서 도서관보다는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죠. 하지만 이 3번을 맞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논리가 이야기로 꾸며지면 그 본질을 잘 발견해내지 못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로 해석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할 겁니다. 어떻게 된 게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은 오릅니다. 참고 견디다 못 견뎌서 팔아치우면 주식이 오릅니다. 투자에 있어서 대표성은 해당 시점의 총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섹터로 돈이 몰리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미래의 장밋빛 환상이 더해지면서 PER을 높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 됩니다. 이 말은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는 PER 또는 PER라고 읽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의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000년대, 그러니까 밀레니엄이 시작된 그때에 IT 버블이 한참일 때에 검색 엔진 야후의 PER은 무려 1300배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의 PER은 3300배였어요. 다시 말해서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각각 1300년, 33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주식을 샀다면 투자자가 죽고 나서도 수백 세대가 흘러야만 겨우 본전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품이 심했습니까? 결국 나스닥의 닷컴 버블이 꺼지고 시장은 북락했습니다. 나스닥이 당시에 버블을 뛰어넘은 것은 이후로 20년이 지나서였어요. 이것도 미국이라는 발권국, 달러를 찍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버블 경제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년이에요. 당시에 니케이 지수는 대략 한 4만 포인트였는데요.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현재 약간 올라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2만 8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 전 차이나가 세계의 공장으로서 가열찬 성장을 구가하고 있을 때 뒤늦게 미래 에셋에서 인사이트 펀드를 내놨습니다. 자, 2007년 강세장이 말기에 이르자 물밀처럼 펀드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던 증권사는 말만 그럴싸한 상품을 내놨어요.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이거는 말만 통찰력을 가진 펀드이지 인사이트 펀드는 그냥 몰빵 펀드입니다. 인사이트 펀드는 어리석은 대중과 증권사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2007년 12월 30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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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일
한 종목이나 한 국가에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있지만 올인하는 것은 우매한 일입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세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 앞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과 더불어서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시 언론 미디어를 보면 연일 뉴스에서는 강세장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인사이트 펀드는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다. 손실은커녕 마이너스만 계속 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이처럼 사람들의 과민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끝물에 올라타고 하락장에서는 투매가 벌어지는 이유예요. 지금의 유행어를 빌리자면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영끌족은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비관론이 득세를 하면 헐값에 주식을 내다 팔아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친숙성 편향은 국내 투자를 선호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시장의 주식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 경제에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일본과 영국이 각각 25%, 14%의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바스켓을 구성하려면 이론적으로는 각각의 비율대로 맞춰야 했습니다. 즉 미국에는 50%, 일본은 25%, 영국은 14%로 자산을 배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국 편향에 대한 최초 논문에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자산 93%를 국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려 98%, 영국은 82%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의 논문을 살펴보니까 2007년에는 미국이 41%, 그리고 영국은 57%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일본은 약간 줄어들어서 78%를 나타냈고 한국은 95%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결과를 보자면 우리나라도 서학 개미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자국 편향 비율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보니까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비중은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로지 친숙성 편향 때문에 국내 주식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의 지위, 경제적인 상황, 자국 화폐의 가치, 금리 수준, 달러, 세금 관계, 시장 투명성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집중된 포트폴리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해외 주식의 위험을 실제보다 더 높이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위험에 대한 과민 반응은 2배에서 5배까지 높았습니다.